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70이라는 나이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차분히 정리해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걸 아십니까? 단순히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치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그곳이 생명을 지켜주느냐, 위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환경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70년을 살아오며 제가 직접 겪은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안타깝게 목격한 일들을 토대로 70세 이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살아온 집입니다. 집이 왜 위험해? 평생 살던 곳인데,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통계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70세 이상 노인 낙상 사고의 43.6%가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무려 74.8%까지 나옵니다. 어디에서 넘어질까요? 거실에서 17.3%, 화장실에서 16.5%, 계단에서 15.3%, 심지어 침실에서도 15.3%. 평생 살아온 집이 어느 순간 나를 넘어뜨리는 곳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욕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끄러운 타일 바닥, 김이 서려서 더 미끄러워진 표면, 어두운 조명, 잡을 곳 하나 없는 벽, 그리고 70대가 되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시력도 흐릿해집니다. 반응 속도도 느려지죠. 그런 상태에서 욕실은 매일 들어가는 함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분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단 한 번의 실족, 그것으로 고관절 골절, 그 후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되셨어요.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오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입니다. 만약 치료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은 70%까지 치솟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골절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합병증 때문입니다. 누워만 있으니 폐렴이 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 혈전이 생깁니다. 통증 때문에 식사를 못하니 영양실조가 옵니다. 그렇게 한 번의 넘어짐이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계단 하나, 욕실 바닥 하나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점검하세요. 욕실에 손잡이를 달았나요?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였나요? 밤에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했나요?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항상 아직 괜찮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집의 위험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편합니다.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냥 TV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됩니다.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고립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앗아갑니다. 통계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4배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겠죠. 건강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집안의 고요함이 처음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이 우울로 바뀝니다. 우울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전화기는 먼지만 쌓여가고 문 여는 소리는 택배 올 때뿐이고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라곤 오늘 뭐 먹지? 혼잣말뿐입니다. 제 이웃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항상 혼자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 창문에 빨래가 일주일째 그대로 걸려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그렇게 그분을 떠나보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세요. 경로당에 나가세요. 동네 친구들과 차 한잔 드세요. 나이 들어서 뭐 하러 나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건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말을 나누고 햇볕을 쬐고 웃는 것. 이게 바로 생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50% 낮습니다. 약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안전장치 없이 방치된 집, 그리고 나를 가두는 집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욕실에 손잡이 달기, 계단에 미끄럼 방지 설치하기, 조명 밝게 하기, 특히 밤에, 바닥에 턱 없애기, 매트나 러그 같은 걸림돌 치우기,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밖으로 나가기, 사람 만나기, 말하기, 웃기. 집은 쉬는 곳이지 갇히는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장소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꿈꾸는 곳입니다. 바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외진 지역입니다. 은퇴하면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도시 떠나서 전원 생활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그런 꿈을 꿨으니까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 마시며 작은 텃밭 가꾸고 닭도 키우고 그렇게 자연과 함께 사는 삶.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낭만과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낭만보다 현실이 우선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한쪽 팔이 저립니다. 심근경색입니다. 혹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집니다. 한쪽 얼굴이 마비됩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뇌졸중입니다. 이럴 때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어떻습니까? 119를 불러도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30분. 좁은 길, 복잡한 골목, 심지어 주소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 구급차가 겨우 도착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또 30분 거리입니다. 아니, 어떤 곳은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생사를 가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길에서의 낙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에서 79세 노인의 경우 길과 도로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이 오면 사망 위험이 집안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외부 충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발견이 늦기 때문입니다. 셋째, 병원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시골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포장도 덜 되어 있고 돌부리도 많고 경사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70대 노인이 걷다가 한번 헛디디면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도 심각합니다. 겨울에는 결빙, 시골길은 제설이 늦습니다. 도시처럼 빨리빨리 치워주지 않아요. 한번 얼어붙으면 며칠씩 그대로입니다. 그 위를 걸어야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지만 한번 미끄러지면 끝입니다. 여름에는 폭염, 시골집은 대부분 단열이 안 됩니다. 에어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늘도 부족하고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데 70대 노인의 몸은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열사병이 옵니다. 탈수가 옵니다. 그런데 병원은 멉니다. 게다가 요즘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스가무시증,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후군. 이름도 어렵죠? 하지만 이 병들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SFTS는 치사율이 10에서 30%에 달합니다. 텃밭 가꾸다가 산책하다가 풀밭에 앉았다가 진드기에 물립니다. 처음에는 감기 증상처럼 시작하지만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런데 시골 보건소에서는 이런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또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노인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골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정말 시골에서 살고 싶으시다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종합병원까지 30분 이내 응급실이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119가 빠르게 접근 가능한 곳, 주소가 명확하고 길이 넓어야 합니다. 셋째, 이웃이 있는 곳, 완전히 고립된 외딴 집은 위험합니다. 넷째, 겨울철 제설이 되는 곳,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라면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아무리 조용해도 가지 마십시오. 70세 이후의 삶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종합병원이 30분 이상 걸리는 외진 지역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안전할 것 같은 곳, 전문가가 관리해 줄 것 같은 곳, 바로 부실한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입니다. 전문가가 24시간 관리해 주는데 뭐가 문제야?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정기적으로 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통계를 보고 실제로 그곳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고관절 골절 위험은 집에서보다 1.21배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려 1.60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전문가가 관리하는데?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요양시설에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정신약물을 과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소란스러우면 진정제를 줍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줍니다. 우울해하면 항우울제를 줍니다. 문제는 이런 약물들이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어지럽습니다. 비틀거립니다. 넘어집니다. 진정제는 몸을 조용하게 만들지만 삶도 멈춥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요양시설 노인의 50% 이상이 불필요한 정신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어르신들을 진정시키는 게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낯선 환경입니다. 평생을 살던 집을 떠나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사람들 사이로 갑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화장실 가려다가 길을 잃습니다. 밤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익숙함은 안전입니다. 낯설문 위험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가 없던 노인도 환경이 바뀌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선망이 옵니다.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밤낮이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헤매다가 넘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심각합니다. 바로 자율성의 박탈입니다. 요양시설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아침 먹고 10시에 프로그램 참여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2시에 낮잠 자고 6시에 저녁 먹고 9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똑같은 일정.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살아갑니다. 뭐 먹을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잘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 만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시간도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삶일까요? 아니면 관리 대상일까요? 제 지인 어머니가 작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어요. 웃음도 줄었고 말도 줄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응, 괜찮아.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 결국 지인은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셨습니다. 돌보기 힘들어도 직장 다니면서 어려워도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모든 요양시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곳도 있어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곳. 하지만 그런 곳은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관리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효율 중심입니다. 한 명의 간호사가 20에서 30명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개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관리받는 삶은 안전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행동 및 정신 증상입니다. 80세 이상 노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데 배회하고 소리 지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망상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매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폐쇄된 환경, 자율성 박탈, 존엄성 상실, 이런 것들이 정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같은 치매 환자라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보다 요양시설에 있을 때 BPSD가 2에서 3배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능한 한 집에서 돌보는 게 최선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집이 최고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 치매, 와상 상태,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세요. 눈빛이 살아있나요? 웃음이 있나요? 자유가 있나요? 자기 방에서 문을 잠글 수 있나요?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선택권이 있나요? 메뉴를 고를 수 있나요? 일어나는 시간을 정할 수 있나요? 약물 사용이 적절한가요? 정신약물을 남용하지 않나요? 개인별 맞춤 처방을 하나요? 사회적 교류가 있나요? 외부 방문이 자유로운가요?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나요? 이 5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곳은 가지 마세요. 그래서 3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부실한 요양시설과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폐쇄적 시설입니다. 이런 곳을 찾으세요. 시설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70세 이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3곳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안전장치 없이 나를 가두는 집. 둘째, 병원이 먼 외진 지역. 셋째, 부실한 요양시설. 이 3곳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생명과 존엄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큰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한 집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까운 병원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이상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20대, 30대에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70대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그것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심근경색이 왔는데 병원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침, 그것으로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존엄을 잃은 환경에서 살아감, 그것으로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여기까지 70세 이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3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부모님은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신가? 우리 집은 안전한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더 안전하고 존엄한 노년을 준비합시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